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예,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았는데 이번 시험 본 내용 중에 경찰학개론을 저 나름대로도 딱 봤을 때 느끼는 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번에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지문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그 20번 문제 판례 정도가 여러분들을 당황을 시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통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이제 경찰학개론을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막 두맘기를 막 때리거나 그냥 숫자만 막 외우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경찰학개론이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해가 이렇게 이해를 좀 동반을 해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분들은 상당히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암기 위주로 가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해해서 암기하는 문제가 거의가 특징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하나가 이제 국자법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좀 딥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교하는 거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전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뉘앙스시 이런 것도 나오나, 뭐 과거에 이제 한두 번씩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고,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강의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모의고사로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혹여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뭐 무난했을 걸로 보여지고,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연히 또 이 뉘앙스 이 부분이 답으로 또 나왔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이제 한 번 시험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점점 시험이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20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조문 관련해서 65%나 출제가 됐습니다. 1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비중이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론 관련해서도 6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문 이론 판례에서 이제 20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형사법적 리갈 마인드가 있으면은 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한다라면은 굳이 이제 제가 상해 문제로 찍어 드리는 부분들이 5번 문제. 5번 문제를 왜 찍어 드렸냐면은 이번에 그냥 그 개정법령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여지없이 이 문제는 아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돼 버렸거든요. 이 박스형 문제인데 이제 물론 또 좀 몇 개인가라는 것은 안 나오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은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하위 법령인 경찰관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법률 내용 11번을 왜 상위 문제로 넣어놨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 한두 개 지문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3개월하고 30일하고를 헷갈리게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느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느냐, 이 부분하고 3개월과 30일을 순간 놓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1번은 몇 개냐를 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이제 경찰 순찰 관련된 내용인데, 뭐 워커와 관련된 내용이나 뉴왁스시나 캔자스 프린턴시 뭐
25구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출제 확률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를 상해 문제를 넣어놨는데 요게 또 개정법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법령 그 가정폭력 범죄 대상 범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문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번이 교통경찰의 판례 문제로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마다 특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5문제가 이제 혹여나 경찰학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느낌을 받은 분들은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경찰 간부 시험 또 승진 시험 여러분 채용 시험에서 계속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이 경찰학개론이 암기 과목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기 과목 아닙니다. 경찰학개론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 외사 파트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각자 문제가 독립된 이론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공부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험도 보시면은 그런 분들은 체감 난이도가 최상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해해야 할 것을 암기를 한다든가 이해해서 암기할 것을 암기만 한다든가 이러면 고득점이 안 나오겠죠. 이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이해해서 암기할 것. 이제 암기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해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뭐 숫자라든가 익명이라든가 그냥 단순한 장소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 암기로 해도 되겠죠. 물론 제일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 암기를 암기로 계속 해버리는 분들도 있겠죠. 요걸 이기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왜 합니까? 이해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 그런 결과치로서 자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이번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암기의 포커스를 맞춘 분들일 겁니다. 자, 암기는 17%뿐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본다라면 요 정도는 뭐 이해를 하면 푸는데 요 정도는 이해해서 암기해야 풀리는데 요 정도는 암기인데 제 기준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만 해도 풀 수 있는 지문이 21개 지문이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치면 27%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해서 암기할 부분들이 벌써 50%가 넘어갑니다. 이 둘을 합하면은 벌써 80%, 85%가 83%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 주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뭐 이제 고득점 나와서 합격하실 분들은 이제 나중에 승진에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저에게 또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요번에 이제 뭐 좀 그 경험상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음을 기약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부분을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뭐 이번 뭐 마지막 시험이니까 이번에도 뭐 예전같이 하면 되겠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분화시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20번 같이 조문, 이론, 판례가 어우러지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더 강점 있게 나올 것 같고 점점 그런 유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학개론은 사회과학의 총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학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찰학개론이 들어온 지 2000년 5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학도 하나의 정체성이 성립되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논문이나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경찰학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는 이런 학문으로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변방에서 어디 학문을 주워다 담는 그런 경찰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경찰학 개론도 이제 경찰학으로 이제 가는 이러한 추세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단순히 생각하는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해가 동반된 암기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로 해설로 들어갈 것인데,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무엇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냉철하게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분명하건대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또다시 가오를 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고생 많았습니다.